조선시대의 길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곧 생존의 시험장이었고 때로는 법과 질서가 미치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경세제는 조선 전역에서 가장 위험한 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던 곳이었습니다. 문경세제는 충청도 괴산과 경상도 문경을 잇는 백두대간의 핵심 고개였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산길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관리가 반드시 거쳐야 했던 관문이었고 군사와 공문, 세금과 물자가 오가던 국가적 동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중요한 만큼 그만큼 위험도 집중되었습니다. 문경세제를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었습니다. 문경세제의 첫 번째 공포는 도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서 문경세제 일대는 유독 도적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문경세제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놓여 있었고 관아의 통제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또한 산세가 깊고 길이 좁아 매복과 기습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이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이 숨을 고르고 어느 계곡에서 짐을 내려놓는지, 어느 고개에서 반드시 속도가 느려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표적이 된 이들은 혼자 이동하는 관리 혹은 세금과 공무를 운반하던 인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저항하기 어려웠고 신분을 밝히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지방읍지에는 문경세제에서 길을 가다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실종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도적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두려운 점은 도적들이 단순히 재물만 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신을 계곡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숲속에 숨겨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문경세제에서는 사람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고개에서 변을 당했을 것이라고 체념하듯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길에서의 실종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조선 조정 역시 이 문제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문경세제에 관문을 설치하고 순라를 강화하며 일정 구간마다 초소를 두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험준한 지형과 넓은 범위 앞에서 이러한 대책은 항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도적들은 관군보다 산을 더 잘 알았고 사람보다 길을 더 오래 지켜온 존재들이었습니다. 관군이 철수하면 다시 나타났고 감시가 느슨해지면 또다시 길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문경세제를 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묵시적인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할 것,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고개를 넘을 것, 짐이 많을수록 더욱 조심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경세제는 조선의 공식 기록 속에서 사건이 잦은 길, 위험이 상존하는 고개로 남게 됩니다. 이 길은 국가가 필요로 했지만 국가는 이 길을 완전히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문경세제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야 했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길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적의 위협조차 문경세제가 가진 공포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길에는 인간의 악의보다 더 오래된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경세제를 넘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항상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개에는 인간의 법도, 무기, 신분조차 통하지 않는 또 하나의 지배자가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조선시대 문경세제 일대는 한반도에서도 손꼽히는 호랑이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이어진 깊은 산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계곡과 숲은 호랑이에게 더없이 적합한 서식 환경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이곳에서 단순히 숨어 지내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알고 있었고 사람의 동선을 기억하였으며 고갯길이라는 지형을 이용해 사냥을 하였습니다. 문경세제는 길이 좁고 양옆이 급경사로 막혀있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형에서는 사람이 도망칠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바로 이러한 지점을 노렸습니다. 사람이 숨을 고르며 속도를 늦추는 곳,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고갯마루는 곧 호랑이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각 지역 읍지에는 문경세제 일대에서 발생한 호환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행인이 고개를 넘다 잡아먹혔다. 뼈와 옷만 남았다. 호랑이가 길을 막아 사람들이 발길을 돌렸다는 기록은 이 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두려운 점은 호랑이가 밤에만 출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경세제에서는 대낮에도 호랑이가 길 위로 나타났고 사람과 마주친 뒤에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고개는 호랑이에게 먹잇감이 스스로 찾아오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고 가는 짐, 피로에 지친 몸, 낯선 산길에서의 공포는 호랑이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문경세제를 넘는 사람들은 이 호환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였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소리를 냈으며 밤에는 불을 꺼뜨리지 않은 채 서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불빛에 익숙해진 개체도 있었고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문경세제의 호랑이는 다른 산의 호랑이와 다르다는 말까지 퍼졌습니다. 호랑이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사람들의 이동 자체를 통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잡아먹혔다는 소문이 돌면 며칠 동안 고개를 넘는 사람이 끊기기도 하였습니다.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길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조선 조정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였습니다. 포수를 파견하고 호랑이 포획을 장려하며 호환이 잦은 지역에는 특별 보고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경세제의 지형은 이러한 대응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을 이용해 사라졌고 사람은 길 위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문경세제는 사람이 길을 다니는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짐승이 길을 지배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극도의 긴장을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경세제의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습격하는 도적과 호랑이조차 자연 앞에서는 또 하나의 희생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위험은 피할 수도 맞설 수도 없는 존재,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문경에서 길을 나설 당시 하늘은 비교적 잠잠하였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날도 적지 않았고 바람 역시 거칠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문경세제를 그저 험한 산길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진짜 위험은 고개를 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경에서 한양으로 향하던 길은 문경세제의 마루를 경계로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습한 공기는 산을 타고 상승하며 급격히 식었고 그 과정에서 눈으로 변하였습니다. 문경 쪽에서는 비교적 평온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고개를 넘은 괴산과 연풍 방면에는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과 몇 걸음 사이에서 날씨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이던 길은 흐려졌고 바람은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산의 지형은 공기를 좁은 통로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 고개 부근에서는 강한 바람이 형성되었습니다. 겨울철 문경세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눈보다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은 사람의 몸을 직접 때렸고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갔습니다. 눈은 마른 가루가 아니라 옷과 짐을 적시는 습한 눈이었으며 젖은 상태에서 바람을 맞은 사람들은 급격히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잠시 쉬기 위해 멈춘 이들은 다시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산속 고지대의 계곡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계곡에는 냉기가 고여 있었고 밤이 되면 그 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폭설이 내린 뒤에는 길과 계곡의 구분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은 이들은 다시 길을 찾기보다 그 자리에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경세제에서 사라진 모든 사람이 기록으로 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청에 보고되지 않은 실종과 사망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보부상과 행상, 사환과 나그네들 가운데 상당수는 문경세제를 넘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길 위에서는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눈과 바람 속에서 멈추면 그 틈을 노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짐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으며 흔적조차 남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산짐승 역시 이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눈 덮인 고개에서도 사람을 따라왔고 뒤처진 이들을 노렸습니다. 이 모든 위험은 서로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면 길이 막혔고 길이 막히면 사람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멈춘 사람은 도둑과 짐승 그리고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문경세제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위협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경세제 일대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은 숫자보다 실제로 사라진 사람의 수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연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길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경세제는 단순히 험한 산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자연과 위험을 모두 감당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넘어서면 한양으로 이어졌고 멈추면 이 길에 남겨졌습니다. 오늘날 문경세제는 역사와 풍경을 품은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문경세제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발을 디딘 경계였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는 순간 세계는 갈라졌고 그 갈림길에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문경세제는 역사와 풍경을 품은 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문경세제는 수많은 이름 없는 죽음을 삼켜온 통로였습니다. 이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끝내 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길 위에 남아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주모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